안녕하세요. 할타 하슈바의 부동산을 이야기해보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2025년 첫 번째 영상입니다. 다가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영상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상담,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5년 첫 영상인데 25년도 1월 1일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24년도 처음 이제 공인중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상담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또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상담 안 오신 분들도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다수니까 어떤 상담을 했는지 상담에 대한 내용은 뭔지 상담 와서 뭐 물어봐야 되겠다 뭐가 궁금한지 비슷할 거거든요. 전부 다 이제 부동산 대부분 다 초보분들이시고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런 분들이 뭘 물어볼까? 가서 사람들은 어떤 걸 물어봤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간접적인 좀 경험을 말씀해 드리자 해서 사람들은 과연 뭘 궁금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뭐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예.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예. 경험이 없으면 가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그렇습니다. 물어봐도 되나 하고 되게 많이 망설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저도 지난 1년 동안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서 예. 생각보다 할타님이 자리에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보고 이분이 일이 없으니까 일찍 퇴근하셨구나 놀러 가셨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담실 안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예. 상담 중이구나.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한 분을 되게 예.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고 예. 그런 거 보고 정말 체력이 대단하시구나 라는 그렇습니다. 느꼈고 모르겠습니다. 계약으로 많이 이어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네, 제가 뭐 팁이 다르다 보니까 예. 네, 아무튼 뭐 이런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담실이 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담실이 좀 많아요. 여러 군데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예. 거의 비어 있는데 이 뭐 제 전용 제 전용 뭐 상담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뭐 그래 오랫동안 상담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어지는데 중개사 전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주위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 문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 중개사 전부터 네. 전화 와서 물어보고 만나자 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만나면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야, 이 구역 좋은 것 같은데 사도 될까? 사지 말까? 또는 어떤 매물을 살까? 이렇게 살까 말까? 어떤 걸 살까? 그런 상담 위주였거든요. 네. 저 부동산 이제 오픈했습니다. 상담하러 오십시오 하니까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상담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약을 막 잡는데 하루에 세 팀, 네 팀씩 거의 일주일을 꽉 차게 잡았거든요. 야, 이분들이 다 거래를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상담한 게 부동산 뭐 재개발 상담한다 그러면 뭐 물건 사러 오겠구나. 나 이런 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 생각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거래를 한 건도 못했습니다. 상담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물건에 대한 구역에 대한 상담보다도 본인이 처한 상황 주로 상담 많이 하는 게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뭐 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팔고 갈아타야 될까요? 그런 상담 그리고 나는 아직 부동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투자 상담보다도 그냥 부동산 전반적인 상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 상담만 했는데 마지막에 토요일 날 오후에 마지막 상담하시는 분하고 첫 거래를 했습니다. 그분은 좀 젊으신 분인데 네. 적은 자본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예,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그분하고는 오히려 그분하고 상담 제일 적게 했습니다. 네. 다른 분은 상담 오래 했는데 그분은 바로 오자마자 어디 중에 어디가 났냐 내가 이거 사고 싶다 해서 바로 거래로 이어졌는데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첫 거래니까. 네네. 지금도 그분하고 가끔씩 연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좀 기억이 남는다. 뭐 상담하러 오십시오. 무료 상담입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할타 소장 만나면 바로 사야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거래 못 한다는 거 본인이 답답하니까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니까 일단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나중에 고민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종의 뭐 약간 신문고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그냥 막 얘기해도 되는 뭐 그런 예.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너무 1년 동안에 일이 복잡해서 카테고리를 좀 나눴는데 네.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뭐 99% 이상은 진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정말 오랫동안 보고 공부도 많이 했다. 용기 내서 왔다. 그분들이 많아. 이제는 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용기 내서 왔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 그렇게 용기 내서 오셨는데도 또 고민을 하시거든요. 바로 실행을 못 하십니다. 왜냐면 이게 큰 돈이잖아요. 네. 큰 돈이고 아무리 내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해도 주식이야. 뭐 경험 삼아 하겠다. 그러면 몇십만 원도 될 수도 있고 몇백만 원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수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큰 돈이니까 망설이게 되고 또 걱정을 하게 되고 고민하시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딱 하다 보면 아, 할타님 이거 진짜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다가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하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또 거의 다 연락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거래를 하셨거나 안 그러면 정말 계속 고민 중이시거나 뭐 둘 중 한 개겠죠. 어쨌든 신중하고 신중하시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 사례. 처음에 몇 건은 희한하게 젊으신 분들이 좀 오셨어. 그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금이 없으니까 싼 거를 계속 찾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초기 재개발 이쪽을 좀 엄선해서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처음으로 관처 이후에 재개발 구역을 거래를 한 건 했거든요. 네. 그분도 또 기억이 남는데 저를 엄청 팬이라 하시더라고. 재개발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아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지만 그래도 할타님 믿고 한번 거래하고 싶다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그 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구역이 어디 구역인지 알 수 있어요? 가야 1구역입니다. 아하. 가야 1구역. 얼마 전에 소개했던 예, 얼마 전에 소개했던 가야 1구역인데 가야 1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끝났어.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면 재개발은 일반 부동산 거래랑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부동산 거래는 잔금 치고 네. 뭐 부부사님이 서류 받아가서 등기 치고 필증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끝이죠. 이게 내 물건이구나. 끝이야. 끝인데 재개발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받으면 일단은 재개발을 왜 사냐? 그 허름한 낡은 집을 왜 사냐? 입주권을 받기 위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입주권을 받아서 내가 조합원이 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이 조합원이 돼야 돼.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걸쳐야 될 절차가 많아요. 뭐 조합원 승계, 이주센터 가서 뭐 공가 처리 승계, 네. 이주비 승계, 뭐 또 법무사 방문, 뭐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동안 쭉 재개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제가 거래했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제가 그동안 거래했던 거의 모든 부동산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네. 이 받으면 조합에 전화 걸어서 승계하고 뭐 은행 가서 하고 하십시오. 네. 전화번호 가르쳐 주면서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조합에 전화 걸어서 내가 이번에 이 물건을 샀는데 승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실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요 구독자 손님한테 그렇게 응대를 해줬어요. 응대를 해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 해보시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계속 다시 여쭤보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전화 걸어야 돼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거의 매일매일 거래를 하고 나서 매일매일 여쭤보시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대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냥 9시에 조합 앞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다 따라다녔어. 그때 사실 가서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분이 쓰고 그분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어.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합장님 나오시면 조합장님하고 이야기나 좀 하고 놀다가 이래 가는 건데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할타님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진짜 위안이 많이 됐다. 너무 든든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또 보람이 또 확 느껴지더라고. 아,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안내합니다. 네. 잔금 끝나고 나면 법무사님이 7일에서 열흘 사이로 필증을 주실 건데 필증 받으면 저한테 전화 달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다. 제가 알아서 조합에 전화 걸고 은행 전화해서 다 스케줄 다 잡아서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도록 서류까지 다 알아봐서 말씀드릴 테니까
서류만 떼서 만나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르신 두 분이 거래를 했어요. 어르신 두 분이 거래했는데 실거주로 그 구역을 샀어. 실거주. 거기도 관치가 끝나고 네. 이제 철거가 이제 진행되는 그 구역을 아드님이 그 자제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분이 제 또 팬이야. 아드님이 전화가 와서 제 부모님 이거 살 건데 좀 봐주십시오. 네. 이래서 거래를 또 했거든요. 예, 그 아드님이 정말 꼼꼼하더라고. 걱정도 많고 그분도 우리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연락도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약 때, 잔금 때 다 따라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등기 끝나고 나서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걱정하시길래 내가 이런 건 내가 알아서 다 해드린다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그분도 이제 따라다니고 싶은데 네. 와서 같이 따라다니고 싶은데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 네. 부모님도 야 이거 진짜 우리끼리 왔으면 절대 못할 거였다. 제 입장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저는 밥만 먹고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데 그분들은 처음이니까 너무 고맙다고 혼자 왔으면 우리끼리 했으면 진짜 못할 뻔했다. 네. 이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람이 좀 크더라고. 그래서 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첫 거래 사례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건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오시는 분들이 거래 경험이 없어요. 투자 경험이 없어. 이제 큰 용기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 그게 뭐냐면 저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고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되고 그런 게 기본적인 바탕이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 구역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네. 이 구역은 뭐가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도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100%가 없잖아. 100% 통과되고 100%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사람들이 망설이고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이 구역이 잘 될 것 같냐? 이 구역이 과연 통과가 될 것 같냐? 그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안 하는 게 투자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실행해서 그 리스크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리스크 없다. 그럼 수익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어. 네.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거 왜 빨리 통과 안 되냐? 전세 이거 반드시 뭐 얼마에 나갈 수 있냐. 그거는 항상 저는 안내를 하거든요. 안내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거랑 받아들이는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 나는 확률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였는데 내 의도는 받아들이는 분은 된다. 반드시 이렇게 나간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 네. 상담하면 할수록 깨달았어. 그래서 계속 고지를 합니다.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지를 해요. 갈수록 더 그런 걸 알려줘. 이거 조합 설립 창립 총회도 끝났고 구청에서도 거의 오케이가 떨어졌지만 재개발은 모른다. 아무리 완벽하지만 이게 밀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무산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말 듣고 살려고 했다가 안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있을 수 있죠. 뭐 내 탈탄이 그럼 감수해야죠. 맞습니다. 감수해야죠. 하시면서 사시는 분도 있고 한 건이라도 더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사야지 서로 간에 편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몰랐는데 나는 이거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고요. 큰일 난데 그러면 그분이나 저나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제가 더 조심하고 더 그런 안내를 더 많이 하거든요. 하면 할수록 제가 스스로 거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도 시작했고 철거도 하고 뭐 그런 구역이 있는데 조합이나 시공사나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철거 끝나고 착공해서 입주한다. 계획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계획을 믿고 그 인생을 맞추는 거죠. 인생 계획을 맞추는 거지. 이렇게 입주하면 되겠다. 언제 입주하면 되겠다. 맞추는데 그런 것도 저는 반드시 고지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2030년 입주가 아니고 40년 입주도 될 수도 있다. 네. 그거를 감수할 수 있으면 살아. 이렇게 다 고지를 하거든요. 만약에 30년에 입주한다고 찰떡같이 믿고 거래를 했는데 입주를 못해. 계속 밀려. 인생 계획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지를 합니다. 그런 고지를 하면 또 안 사겠죠. 30년에 지금 계획되어 있으니까 입주될 겁니다. 라고 하면
살 수도 있죠. 거래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거래를 안 시킨다는 거. 철저히 고지를 다 한다. 그래서 갈수록 거래를 힘들게 만든다. 상담하면 할수록 그런 고지를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하여튼 저도 지난 시간 동안에 중계를 해오면서 뭐 예. 그런 좋은 것들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예. 되게 정말 힘들었던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참 뭐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예. 이게 뭐 서로 간에 그게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맞습니다. 예. 일이 너무 힘들게 풀리고 좀 잘 되다가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알타님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 팬들이거든요. 아, 네. 오면 되게 반가워요. 일단은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다. 영상에서만 보다가 뭐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다. 뭐 그런 분도 많고 사진 한번 좀 찍자 같이 그런 분들도 많고 팬심으로 오기 때문에 내를 뭐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중계를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대하면서 느낀 게 네.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는 진짜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사람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내를 이용해 먹으려고 왔구나. 자기 원하는 것만,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쏙쏙쏙 빼먹고 가겠구나.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 그런 게 저는 좀 인간적으로 조금 좀 허탈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뭔가 유튜브에 좀 말하기 좀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 와서 상담을 진짜 많이 하고 이래 하지만 뭐 하쇼바님도 야, 그 체력이 되냐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네. 와서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적성에 맞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아무리 뭐 제가 무료로 하고 하지만 그래도 오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성심성이 있고 인간적으로 대해드리고 하는데 진짜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야, 네. 저 쏙쏙쏙 빼가 갈란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엄청 많이 받고 오셔서 상담받고 전화도 상담받고 하면서 결국 거래는 다른 데서 하고 그런 분도 있어. 내가 이 유튜브에서 얘기했는지 내가 기억이 또 안 나네. 네. 또 합시다 그냥. 아, 네. 내한테 실컷 상담받고 다른 데 가서 그랬다고 해도 저는 절대 뭐 원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섭섭한데 그 사람이 뭐 잘못됐거나 야 진짜 너무하다 이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지 않습니까? 내한테 거래하든 다른 데 거래하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자유고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제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다른 데서 거래하는 건 절대 원망을 안 해요. 우리 부동산의 물건보다 다른 부동산의 물건이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서 더 싼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뭐 간다든지 그런 거는 본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근데 예. 공동 중개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예. 어쨌든 양쪽에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 부동산, 그쪽 부동산 이렇게 해도 되게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했었는데. 하쇼바님, 네. 하쇼바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네. 좋네. 이건 좋네. 네. 이 공동중개가 뭐냐면, 나도 깜빡했는데, 공동중개가 뭐냐면, 다른 부동산의 물건도 저한테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동산은 매도 부동산이 되고, 저는 매수 부동산이 되는데, 이 사실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부동산 거래를 진짜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생각하는 게, 다른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내한테 맡기면, 수수료를 더블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네. 저쪽 부동산도 수수료 줘야 되고 내한테도 수수료 줘야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아니라는 거 저한테만 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또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다른 부동산 뭐 받는 것만큼 받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두 번째 할타 저분은 상담도 진짜 많이 해주고 뭔가 다른 부동산하고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네. 수수료 진짜 많이 받는 거 아닐까. 다른 데 거래는 딴 데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건 진짜 오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데 거래해도 좋다. 뭐 제가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받고 다른 데 거래하셨는데 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할타님 저번에 상담 잘 받았습니다. 이거를 뭐 했는데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가야 될까요? 부터 해서 거래를 마쳤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승계도 도와주신다 했는데 승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인간인지라 못 해드린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상담을 한번 했으면 그분이 또 상담 요청이 와 상담을 하면 다 알아요. 딴 데가 사건 아니고 맞아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못 해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재개발은 뭔가 물건을 샀다, 재개발을 샀다 하면 이 산 게 끝이 아닙니다. 맞아요. 시작이에요. 재개발은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최근에도 모구역 하신 분이 또 저한테 책장 이만큼 들고 상담 온 게 평형 신청해야 되는데 어떤 평형 신청할지 고민이다 해서 제가 또 1시간 넘게 둘이 앉아서 책 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담해 드렸거든요. 그건 하나의 예지.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한 개를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또 다음 스텝 어떻게 밟아봐야 될지,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내가 부동산으로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될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기분 나쁘다 보다는 저분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깝다 뭐 이런 마음이 커요. 저도 재개발을 뭐 처음부터 제가 재개발 엄청 잘 알고 고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재개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개발 한 개 사고 궁금한 게 계속 많아. 조합에 일이 스펙타클해 보면 그러면 전 항상 우리 고수 행님들 누나들한테 항상 전화번호 물어보고 모임에 나가서 물어보고 막 그래 했거든요. 네. 저하고 거래하면 그런 역할을 내주겠다. 언제든지 연락하셔라.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는데 뭐 매도 타이밍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굳이 참 그런 선택을 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할타 지한테만 거래하게 하려고 약 판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정답입니다. 저한테만 거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예. 최근에 상가 같은 경우도 저도 예. 되게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아. 정말 거래를 직전까지 갔는데 예.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하셨어요. 근데 상가 쪽도 시장이 많이 좁아서 알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했고. 예. 거래하신 분이 한 며칠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계약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가 막 계속 절차를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알지? 예. 이거를 삼킬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드렸죠. 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쪽 부동산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쪽은 뭘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시는데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죠. 저도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지내온 그게 있는데 그쪽에서 거래를 하시고 그쪽 소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다시 물어보겠다. 이게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또 이게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예. 그쪽 부동산에 해서 이제 앞으로 안내를 받으시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니까 막 물어볼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조금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금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계속 얘기했지만 참 돈 앞에서 참 이기적이다. 맞아요. 그런 게 많이 들고 다른 데 가서 거래했는데 내한테 다시 상담 요청한다. 다른 데서 거래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기분 상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한 건 거래해봐야 내 인생에서 내 가게에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좀 그렇다. 조금은 도움 되죠. 돈 좋아합니다. 아니, 오해하겠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인간적인 게 좀 있어요. 맞아요. 야, 내한테는 단물만 빼먹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해드린다는 겁니다.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기억에 남는 또 사례를 뭐 한두 개 또 이야기하면 제가 뭐 올해 처음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투자는 많이 해봤지만 네. 거래는 처음 해봤지 않습니까? 중개업은. 좀 서툴렀어, 사실. 그나마 이 해안 부동산 중개법인이라는 이 큰 법인에 와서 중개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이 배웠죠. 절차나 그런 거 많이 배웠어. 계속 이제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고 하고 있는데 완전 초보 중개사다 보니까 한 개 또 기억이 나는 게 문현 3구역입니다. 네. 문현 3구역인데 이분도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자기는 올해 하반기에 코인이 많이 오를 것 같아. 이분 대단하시네. 좋았네요. 고수네. 네. 고수네. 코인이 엄청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돈을 빼기가 그렇다. 할사님 말씀 들어보고 고민해보니까 지금 그래도 잡아놓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돼서 사는 건 지금 상반기에 사고 잔금은 올 연말에 하자. 6개월 이상 잔금을 길게 하자 하시더라고. 네. 이제 매도 이제 우리 중개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매도 중개사님하고
이제 매도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오케이 했어요. 그게 예. 그렇게 했어. 그렇게 도와드렸어.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현 3구역은 철거가 이제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거가 진행 중이었어. 여기 철거가 됐냐 하니까 여기는 이 집 인근에 현금 청산자들, 철거민들이 많아서 이 블록은 철거를 못하고 있대. 아마 올 연말까지도 철거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듣고 야 여기 괜찮다. 철거 올 연말까지도 안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 그래도 혹시라도 잔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사이에 철거될 수도 있다. 철거되면 취득세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분이 그 주 휴일날 네. 현장 가보고 연락이 왔어. 네. 철거됐는데요. 뭐야? 야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철거가 돼버렸대. 현장 가보니까. 체크를 못한 제 잘못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완전 제 실수였죠. 뭐 그분이 철거된 거를 왜 철거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했냐. 나 기분 나쁘다. 나 그냥 계약 못하겠다. 하면 꼼짝없이 이거는 우리가 뭐 물려줘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쿨하게 그냥 알겠다 하셨어.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고마운 마음에 진짜 더 꼼꼼히 잘 챙겨주고 있고 그분이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분도 이제 재개발 처음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 돈 얼마 들어가냐, 향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냐 그런 거를 많이 여쭤보셨는데 네. 완전 엑셀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네. 너무 그분이 고마워서 그분이 저한테 호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베푼 호의에 몇 갑절로 보답을 제가 하거든요.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괜찮습니다 했어.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취득세가 몇십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취득세가 나중에 뭐 매도를 할 때 비용으로 뭐 상계 처리가 되고 경비 처리가 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당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괜찮다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엄청 잘해드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고 네.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만 친하다고 생각하겠나? 어쨌든 팔을 품고 계세요. 어쨌든 뭐 그런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문현 3구에 거래했던 그 물건 있지 않습니까? 철거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 공부상에는 건축물이 살아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 아니, 멸실이 안 됐구나. 멸실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리만 보고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 가봐야 돼요. 서류상으로 공무원들이 소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건물이 있으며 주택이 있으며 아직 취득세 1.1%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이 과세는 실질과 원칙이거든요. 네. 예, 공부상 아무리 정리가 안 됐다 해도 실질적으로 철거가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건 토지라고 보기 때문에 다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배울 수 있는 더 겸손하게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진짜 힘들었던 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보통 이제 등본 보고 이렇게 물건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하는데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챙겨봐야 되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등본만 떼는 게 아니고 뭐 건축물 대장, 집합 건물 대장 이런 것도 다 떼보는데 거래하기 직전에 떼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붙어 있었어. 예, 위반 건축물.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 위반 건축물. 그 노란 딱지. 예, 노란 딱지. 그게 중개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볼 수 있는 경험 흔치 않습니다. 저는 진짜 짧은 시간에 5만 경험을 다 했어. 네. 이제 이 노란 딱지 이게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고지를 하고 또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너 벌금 안 나온 지 꽤 됐다.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그동안 안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여기도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안내를 한 거죠. 안내를 하고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를 또 엄청 많이 했는가 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니까 이 거래 못 하겠다. 네, 이거 거래를 하려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매도가 다 책임진다. 이런 거 특이하게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했는데 매도도 그 물건을 완전 금매였거든요. 네. 정말 금매였는데 진짜 지금 현재 시세보다 엄청 싼 금매였는데 이 금매 가격에 그날 1,000만 원을 더 깎아줬어. 아유. 그러니까 매도도 그렇게 많이 깎아줬는데 이런 것까지 난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양쪽 다 입장은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줄다리기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그냥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때 벌금 나오면 이행강제금 나오면 네. 그냥 내 사비로
그 원상복구 시켜주겠다, 철거 다 해주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요구하신 게 이 보증보험이 안 되는데, 일반 건축물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세입자도 못 구해질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막 따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집은 일반 건축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가 더 잘 구해진다, 그것 때문에 인기가 좋은 집이야 그 집은. 세입자 잘 구해져. 네. 만약에 이거를 철거를 하면 오히려 세입자도 안 구해질 수도 있다 하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자기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겠대.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거래를 처음 해보신 분인데 책임을 한 개도 안 지려는 스타일이시더라고. 무조건 자기는 100% 안전해야 되겠다,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지 안 했냐, 평평하게 줄다리기를 했죠. 또 추가로 또 그런 걸 또 요구하시길래 제가 다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보증보험 가입 안 돼서 전세가 안 구해지든 벌금이 나오든 내 사비로 다 철거해주고 다 원상복구 해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계약서에 내 이름까지 적어놔라고 해서 특이하게 제 이름도 적어놨습니다. 네.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가 철거한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매도 측의 그분들이 아니 소장님이 왜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냐, 이 너무 과한 책임 아니냐 하는데, 이거 사실 거래해봐야 수수료 나한테 떨어지는 거 진짜 없는데 나를 믿고 이렇게 거래했는데 이거를 깨기 싫다, 내가 다 책임져서 이 계약을 마무리 짓고 싶다, 나는 이게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거래를 완료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걸 또 왜 말씀드리냐, 일반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도 있고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 감안하시고 거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적발 연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계속 나와요. 매년 나와. 원상복구할 때까지 나와. 근데 2010 몇 년이지. 내가 이거는 자막으로 띄워드릴게 알아보고 내 기억이 안 나는데 2010 몇 년 이전에 적발된 거는 3회 부과하고 땡이거든요. 더 이상 부과가 안 됩니다.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적발된 거는 땡이거든요. 그 연도도 한번 확인하시고 예전에 적발됐다. 근데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 벌금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심하시라 싶고, 저도 1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하게 5만 대만 경험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1년 동안에 그 많은 상담 경험과 중개 경험이 저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싶고, 이게 다 구독자님, 시청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올해도 25년도에도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24년도에 저를 믿고 맡겨주신 그분들 제가 리스트 다 돼 있거든요. 세세하게 기록 다 해놨어요. 이 정도면 사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 해야지 내가 전화가 와도 이분이 누구구나 인지를 해서 그에 맞는 코칭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저를 믿고 거래하신 분들은 제가 책임지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25년도에도 안 사도 됩니다. 거래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렇게 상담해 드리겠다. 이거를 마치고 올 한 해도 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다 성공하셔서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난 어쨌든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할타님께서도 뭐 자격증 취득하시고 새로운 분야 하시면서 그동안의 경험하고 어우러져서 이게 굉장히 잘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도 할타님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리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할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다 궁금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무료 상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을 이야기해보자 세 번째 시간 하슈바 할타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